봉인된 기록 시즌1 2화 8일간 뒤주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1762년 윤 5월 13일 뒤주가 닫혔습니다. 누가 그 안에 있었을까요? 조선의 왕세자였습니다. 28개 사도세자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아버지가 가뒀습니다. 못을 박았습니다.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왜 아무도 열지 않았을까요?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왕 영조의 명령이었습니다. 8일이었습니다. 그 8일 동안 뒤주 안에서는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까지 아무도 제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평생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오늘 봉인된 기록이 그 침묵을 깨겠습니다. 끝까지 보십시오. 반드시 소름이 돋는 순간이 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 단 하나의 봉인된 기록도 놓치지 않도록. 일장 뒤주가 닫히던 날 1762년 윤 5월 13일 오후 창경궁 선인문 앞들, 누가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영조였습니다. 호위병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세자였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이었을까요? 영조가 명했습니다. 뒤주를 가져오라. 뒤주가 끌려왔습니다. 가로 석자, 세로 두자, 평소 쌀을 보관하던 나무 상자였습니다. 세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바마마 살려주십시오. 영조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영조에게 이 결정을 먼저 건의했을까요? 세자의 어머니 영빈 이씨였습니다. 어떻게 어머니가 아들의 죽음을 청할 수 있었을까요? 왜였을까요? 한중록은 말합니다. 세자의 폭력이 너무 심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다고.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다른 해석을 내놓습니다. 영빈 이씨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역설적으로 죽음을 청했다는 것. 뒤주에 가두면 영조의 분노가 가라앉고 결국 살려줄 것이라 믿었다는 것. 그 믿음은 처참하게 빗나갔습니다. 세자가 뒤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뚜껑이 닫혔습니다. 이장 뒤주 밖의 풍경. 뒤주가 닫힌 후 영조는 어디로 갔을까요? 편전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평소와 다름없이 신하들과 국정을 논의했습니다. 세금 문제를 다뤘습니다. 지방 관리를 임명했습니다. 뜰 한쪽에 아들이 갇혀 죽어가고 있는데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래전부터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뒤주 주변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파수꾼들이었습니다. 어떤 명령을 받았을까요? 아무도 접근시키지 말라. 물을 가져다 주려 한 내관은 즉시 쫓아내라. 음식을 들고 온 궁녀는 곤장을 쳐라. 왜 이토록 철저했을까요? 살릴 의지가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누가 무릎을 꿇었을까요? 10살의 새손이었습니다. 훗날 정조가 되는 아이. 어떻게 했을까요? 할아버지 영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 영조는 새손을 안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있으니 걱정 말아라. 왜 이 한마디가 소름 돋는 말일까요? 아들을 죽이면서 동시에 손자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뒤주 밖은 일상이었습니다. 뒤주 안은 지옥이었습니다. 3장 12일차 살아있는 소리. 뒤주가 닫힌 첫날 누가 소리를 들었을까요? 파수꾼들이었습니다. 어떤 소리였을까요? 살려주십시오. 아바마마 제발. 물 한 모금만. 또렷했습니다. 간절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아직 삶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파수꾼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한여름이었습니다. 뒤주 안의 온도는 어떠했을까요? 나무 상자는 햇빛을 고스란히 흡수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더위였습니다. 이틀째 소리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외침이 신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신음이 속삭임으로 바뀌었습니다. 왜였을까요? 물 없이 이틀 목이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틀째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나타났을까요? 해경궁 홍씨였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몰래 음식을 들고 뒤주 앞으로 갔습니다. 왜 막혔을까요? 파수꾼들이 가로막았습니다. 한중록은 기록합니다. 하늘이 노랗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았다. 뒤주 안에서는 아직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이미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것이 다음 이야기입니다. 4장 3과 4일차 목소리가 변하다. 사흘째 새벽이었습니다. 뒤주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달랐습니다. 누가 알아챘을까요? 뒤주 앞에 선 파수꾼이었습니다.
어떻게 달랐을까요? 말이 아니었습니다. 신음이었습니다. 왜 말을 할 수 없었을까요? 물 없이 사흘. 인간의 몸은 정직합니다. 사흘이 지나면 혀가 굳기 시작합니다.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흘째 낮이었습니다. 창경궁의 하늘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태양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뒤주 앞에 선 파수꾼이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렸을까요? 긁는 소리였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었을까요? 손톱으로 뒤주 안쪽 벽을 긁어대는 소리였습니다. 왜 긁었을까요? 말로는 더 이상 전달할 수 없게 된 한 인간이 손끝으로 살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소리가 영조에게 보고됐을까요? 기록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나흘째 그날 영조는 무엇을 했을까요? 편전에서 신하들과 세금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승정원 일기는 그날을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뒤주에서 손톱 긁는 소리가 들려오는 그 시간에 왜 영조는 그럴 수 있었을까요? 나흘째 밤 해경궁 홍씨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한중록은 기록합니다. 밤새 뒤주 쪽을 향해 엎드려 울었으나 소리를 낼 수 없었다. 왜 소리를 낼 수 없었을까요? 영조의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왕세자빈이 남편이 죽어가는 소리를 들으며 소리도 내지 못하고 혼자 울어야 했습니다. 5장 5화 6일차 침묵의 시작. 닷새째부터 소리가 끊겼습니다. 누가 먼저 알았을까요? 파수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고했을까요? 전하, 뒤주 안에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영조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기록이 없습니다. 왜 기록이 없을까요? 누군가 지웠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엿새째, 뒤주 주변에서 이상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누가 알아챘을까요? 파수꾼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냄새였습니다. 왜 이 기록은 오랫동안 공개되지 않았을까요? 너무 참혹했기 때문입니다. 엿새가 지나도록 영조는 왜 뒤주를 열지 않았을까요? 역사학자들은 두 가지로 분석합니다. 첫째, 처음부터 죽일 생각이었다. 그래서 절대 열지 않았다. 둘째, 두려움이었다. 열었을 때 아들이 살아있다면 그것이 더 두려웠다. 살아있는 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죽이기에는 살리기에는 그 사이에서 영조는 스스로도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어느 쪽이었을까요? 그 답이 다음 장에 있습니다. 6일간의 침묵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7일째 날이 오고 있었습니다. 6장 7일차 마지막 목소리. 7일째 아침이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들었을까요? 파수꾼이었습니다. 어떤 소리였을까요? 뒤주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6일 만에 다시 살아있었습니다. 7일을 버텼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인간의 생명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이 사실이 영조에게 보고됐습니다. 영조는 어떻게 했을까요? 뒤주 앞으로 왔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기록은 말합니다. 한참을 뒤주 앞에 서 있었다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뒤주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바마마, 살고 싶습니다. 영조는 무슨 말을 했을까요? 기록이 없습니다. 왜 이 부분만 기록이 없을까요? 의도적으로 지워진 것일까요? 처음부터 기록되지 않은 것일까요? 영조는 돌아섰습니다. 뒤주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그 순간 영조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후회였을까요? 아니면 더 단단한 결심이었을까요? 7일째 밤 마지막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조선의 왕세자는 아버지의 발소리를 들으며 서서히 꺼져갔습니다. 8일째가 오고 있었습니다. 7장 8일째 뒤주가 열리다. 1762년 윤5월 21일 8일째 되던 날 아침 누가 먼저 알았을까요? 파수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고했을까요? 전하, 소리가 없습니다. 영조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열어라. 어떻게 됐을까요? 못이 뽑혔습니다. 뚜껑이 열렸습니다. 사도세자는 뒤주 안에서 웅크린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숨이 붙어 있었을까요? 가느다란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의원이 달려왔습니다. 왜 소용이 없었을까요? 이미 늦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사도세자는 숨을 거뒀습니다. 영조는 어떻게 했을까요? 통곡했습니다. 내 어찌 일이 되었는고? 왜 이 통곡을 그대로 믿을 수 없을까요? 같은 날 오후 영조는 무엇을 했을까요? 평소처럼 정사를 처리했습니다. 승정원 일기는 그날 오후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뒤주가 열린 자리에는 한 가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뒤주 안쪽 나무에 손톱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살고 싶었던 사람의 흔적이었습니다. 이 뒤주는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기록이 없습니다. 누군가 서둘러 없애버린 것일까요? 그건 역시 봉인된 기록입니다. 8장 8일이 남긴 것. 사도세자가 죽은 후 누가 가장 먼저 움직였을까요? 영조였습니다.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목격자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왜였을까요? 뒤주 주변에 있던 파수꾼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일부는 지방으로 발령났습니다. 일부는 기록에서 사라졌습니다. 뒤주의 파리를 직접 목격한 사람 중 훗날 증언을 남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였을까요? 두려움이었습니다. 말했다가는 자신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공포. 그 침묵이 200년을 이어왔습니다. 우리가 뒤주의 8일에 대해 아는 것은 대부분 한중록을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한중록은 완전한 진실일까요? 해경궁 홍씨는 왜 특정 장면에서 붓을 멈췄을까요? 차마 기록할 수 없다. 이 한 문장이 한중록에서 반복됩니다. 차마 기록할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더 충격적인 진실이 그 뒤에 있다는 것입니다. 8일간의 뒤주, 그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되고 철저히 봉인된 조선 최대의 국가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가장 잘 알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정조였습니다. 왜 정조는 아버지의 진실을 끝내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 답이 다음 편 3화에서 밝혀집니다. 오늘 봉인된 기록 2편 어떠셨나요? 뒤주의 8일, 그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편 3화에서는 사도세자의 죽음이 조선 역사에 무엇을 남겼는지, 그리고 정조는 왜 아버지의 진실을 끝까지 봉인했는지 드디어 밝혀집니다. 여러분은 정조가 침묵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 봉인된 기록이 계속됩니다.